선배 시민과 함께 디자인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안녕하세요. 선배 시민 자원봉사단 JWBC 희망의 청춘열차 아나운서 유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조정옥입니다. 이민년 5월을 맞이한 지도 벌써 초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던 점심방송을 복지관이 열리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근 2년 동안 진행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많았어요. 오늘 점심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즐거운 이야기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이지요. 15일과 20일은 각각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있죠. 정옥씨, 우리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옥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부부간의 인연과 친구간의 인연,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인연도 아름다운 인연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청춘열차는요, 5월 가정의 달 특집 방송으로 효도를 주제로 효자가 된 부르자라는 전래동화 이야기 한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희망의 청춘열차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희망의 청춘열차는 기적소리와 함께 중원역을 힘차게 출발하면서 5월 관내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의 청춘 열차. JWBC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차내에 탑승하여 주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청춘열차 여객근무 유옥현입니다. 중원역을 출발한 희망의 청춘열차는 현재 시속 0.001km로 운행 중에 있으며 전국을 일주하고 다시 중원역으로 귀환하는 데는 약 4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청춘열차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손 씻기, 실내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지키기, 면역력 증강 활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 지침에 따라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오늘은 40여 년 전에 인기곡이었던 노래 몇 곡을 선곡하였는데요. 음력 3월 3일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했죠. 그럼 오늘 이 첫 곡으로 윤승이가 부르는 제비처럼을 들려드린 후 효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동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당신은 소식이 없고 오늘도 어떻게 혼자 서 있네. 푸르른 하늘 보면 당신이 생각나서 한 마리 제비처럼 마음만 날아가네.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님이여.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오지 않는 님이여. 당신은 제비처럼 반짝이는 날개를 가졌나. 다시 옛날 어느 깊은 산 속에 마음씨고 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지요. 부부는 정성껏 기도했습니다. 삼순할머니 아이 하나만 갖게 해주십시오. 얼마 뒤 삼순할머니가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들이 태어났어요. 부부는 아이에게 귀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부부는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정성껏 귀나미를 키웠지요. 부부는 어린 귀나미를 데리고 장난을 쳤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귀남아, 가서 어머니를 때려라. 귀나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장아장 걸어가 찰싹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 등을 때렸죠. 어머니가 우는 신용을 하자 귀나미는 까르르 웃었죠. 이번에는 어머니가 말했어요. 귀남아, 빨리 뛰어가서 아버지를 때려라. 귀남이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엉금엉금 기어가 찰싹 꽃송이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때렸지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자 귀남이는 까르르 웃었지요. 귀남이는 부모님을 때리는 게 효도인 줄 알고 아침 인사 대신 어머니를 찰싹 아버지를 퍽 하고 때렸지요.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아가 힘도 좋지. 귀나미는 밥상이 들어오면 부모님보다 먼저 먹는 것이 효도인 줄 알고 혼자 다 먹었죠.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아가 잘도 먹지. 부부는 그저 귀엽다고 하하, 재밌다고 허허 웃기만 했어요. 귀나미가 15살이 되었지요. 몸집도 부모님보다 더 커지고 심도 세워졌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소뚜껑만한 손으로 어머님을 철썩, 저녁에 자기 전에 바위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퍽 때렸습니다. 어릴 때는 때려도 간지럽기만 했지만 이제는 때리면 무척 아팠지요. 부모님이 아프다고 소리쳐도 귀남이는 그저 좋아하신다고만 믿었어요. 이러한 귀남이 나쁜 버릇에 대한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갔지요. 아이고 너무 게을러서 매일 잠만 자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불효자야 불효자. 세상에나 어떻게 부모님을 때릴 수가 있어. 귀나미는 그런 줄도 모르고 부모님을 계속 때렸어요. 여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요. 부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귀나미의 버릇을 고칠 수 없었어요.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을 때리기만 하는 불효자 귀나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가 귀나미를 이런 불효자로 만들었을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2번째 곡입니다. 박상규가 부릅니다. 조약돌. 꽃잎이
한입 두입 바람에 떨어지고 자기를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 가나 이슬이 눈물처럼 꽃잎에 맺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제 갈 길로 가는구나.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날의 사랑이 눈물에 어리네. 내 마음은 조약도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여름 가고 가을이 유리창에 물들고 가을날의 사랑이 눈물에 어리네. 내 마음은 조약도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효자로 소문난 김선비가 귀남이 집에 찾아왔어요. 김선비는 어머니를 철썩 아버지를 퍽 때리는 귀남이를 막았지요.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거든요. 그건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란다. 김선비는 부부에게 귀남이를 며칠 데리고 있겠다고 허락을 받았지요. 김선비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옳거니 어머님을 때리려는 모양이야. 김선비는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왜 때리지 않는 거지? 김선비의 가족이 저녁을 먹을 때였죠. 아, 이제 김선비가 생선을 다 먹겠군. 그런데 김선비는 생선을 다 발라 어머니 숟가락 위에 올려놓았죠. 왜 맛있는 생선을 먼저 먹지 않는 거지? 날이 어두워지자 김선비는 어머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때리는가 보다. 하지만 김선비는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펴고 방바닥이 따뜻한지 살핀 후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라고 절을 했습니다. 귀남이는 하루 종일 김선비와 함께 있었지만 김선비가 어머님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눈도 어둡고 코도 막힌 김선비의 어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요강으로 잘못 알고 들고 나왔어요. 호박밭에 거름을 줘야겠군. 그러자 김선비의 딸이 말했어요. 할머니, 그거 제가 뿌릴게요. 그리고 김선비의 딸이 참기름을 호박밭에 뿌렸어요. 호박밭에 참기름 냄새가 물씬 났지요.
귀남이가 생각했어요. 김선비가 이 사실을 알면 엄청 화를 내겠지. 김선비 딸이 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니, 할머니가 참기름을 오줌인 줄 알고요. 호박밭에 뿌리려고 하시기에 제가 대신 뿌렸어요. 아우, 그러니 참 잘했구나. 김선비 부인은 야단치는 거 대신 딸을 칭찬했죠. 이상하네. 왜 야단치지 않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께서 무안해 하실까봐 내가 뿌렸구나. 김선비는 딸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귀남이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 효도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구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효도를 하고 싶어. 귀남이는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 절을 했어요. 부모님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귀남이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어요. 부모님을 때리지도 않았고 맛있는 반찬을 먼저 먹지도 않았고 항상 예의 바르게 부모님께 인사를 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많았던 부모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귀남이는 부모님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상을 지내기로 했어요. 귀남이는 아침 저녁으로 무덤에 문안 인사를 올렸죠. 그러던 어느 날 귀남이 옆에 커다란 호랑이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으르렁, 이제 죽었구나. 귀남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불의한 벌을 받는 거야. 죽는 것보다 부모님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게. 하지만 호랑이들은 귀남이를 지켜두듯 무덤쥐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3년 뒤 마지막으로 무덤에 절할 때 귀남이는 호랑이들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어요.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흘리던 눈물과 똑같았지요. 아버님, 어머님, 마음이 먹먹해진 귀남이는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에게 절을 했지요. 그러나 귀남이가 고개를 들자 호랑이들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보고 싶어요. 자, 그럼 또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곡은 오기택이 부르는 고향무정입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문천옥탑 잡초에 묻혀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있고 어부들 노랫소리 멋진지 오래일세. 회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 특집으로 효자가 된 부르자라는 동화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했는데 오늘 방송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귀남이를 키울 때 마냥 귀여워하기만 하고 예뻐하기만 하고 사랑으로 감싸기만 했던 부모님은 귀남이를 버릇없는 불효자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효자인 김선비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귀남이는 효자가 되고자 마음먹었지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자신이 불효자라는 것을 깨달은 귀남이는 부모님께 효도하려 했으나 부모님은 그 효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죽어서 다시 호랑이로 환생하여 귀남이의 효심을 지켜본 호랑이는 귀남이의 마지막 절을 받은 후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다는 대목은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또 노래 듣겠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진미령이 부르는 부모를 다 함께 듣겠습니다. 낙엽이 우스스 떨어질 때 겨울에 낙인과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다 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었어 알아버리라 낙엽이 우스스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다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버리라
회원 여러분,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효자가 된 불효자라는 전래 동화 이야기의 한 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사랑, 행복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보내드린 희망의 청춘열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목요일 12시부터 점심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중원노인 종합복지관 JWBC 희망의 청춘열차 아나운서 유옥현 조성욱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회원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